고객 욕구와 제품, 시장의 진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보와 사회 다음은 어떤 사회가 올까요? 새로운 시대는 우리의 사회, 경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고객 욕구와 제품, 시장의 진화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사회의 발전 단계를 보면은요, 원시 수렵 사회에서 농업 사회로 넘어갑니다. BC 7000년경에서 18세기 중엽까지 가부장제, 지역 공동체, 전통 사회였고요. 18세기 후반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20세기 중엽까지 자본주의, 포디즘, 포디즘이라는 것은 이제 포드 자동차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해서 이제 분업화 해가지고 대량 생산이 일어나는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포디즘, 대량 생산, 수직적인 관료제. 그리고 20세기 후반부터 이제 오늘날까지 정보 사회로 접어들었는데요. 포스트라는 것은 이후란 얘기입니다. 후기 포디즘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대량 생산에서 다품 여러 종류의 소량 작은 생산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대량에서 다품 노소량 생산으로 바뀌고 수직적 관료제에서 네트워크 조직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우리 사회의 변화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일 먼저 인간의 욕망,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필요가 기술을 탄생시키고, 인간이 이제 뭐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이런 욕망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하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욕망이 전화기에서부터 스마트폰, 핸드폰이 탄생되었고 이러한 기술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를 보면은요, 맨 아래 단계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의식주, 자고, 입고, 자고, 먹는 것. 이게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면 안전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죠. 치안, 세이프티. 이게 채워지면 이제 소속감과 애정 욕구가 생기는데 이게 이제 사회적 관계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SNS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면 이제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요. 이게 채워지면 꿈이나 상상, 자아를 실현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욕구가 생긴다. 이것이 메슬로우가 말한 인간 욕구의 5단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래 트렌드를 알아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기술이 어디서 어떤 욕구에 의해서 탄생이 되고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죠.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미래 기술의 공통 키워드들을 찾아보면 virtual, 가상현실, 인공지능 이런 것들입니다. 미래에는 디지털 생태계가 완성되어서 IoT,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 로봇, 인공지능 기술들을 이용해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하나로 융합이 되겠죠. 또한 나노기술, 바이오, 인지과학 기술을 통해서 인간과 로봇이 구별이 안 되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접목이 되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교육, 상거래, 그리고 우리의 업무, 통신 등
많은 인간 활동에 가상현실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가상의 즐거움, 행복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죠. 따라서 이런 핵심 기술들, 가상화,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나노기술, 바이오, 인지과학이 추구하는 미래 세계는 어떤 세계가 될까요? 바로 초현실 세계, 즉 초현실 사회로 우리가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현실 사회가 도대체 뭘까요? 초현실 사회는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초현실 사회가 전화기의 발견으로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래전에 초현실 사회는 시작이 된 거죠. 전화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실시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비현실일까요? 현실이잖아요. 물론 현실이지만 가상현실은 이때보다 어떤 단서가 보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이메일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나의 의견을 전달하고 홀로그램을 통해서 현실과 같은 모양을 시뮬레이션하고 이제는 VR, 가상현실을 통해서 진짜 가상현실 세계가 마침내 도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가상화 기술이 보급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세컨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상현실로 들어가서 새로운 삶 사는 아바타를 만들죠. 오큘러스 같은 기계를 통해서 다른 나라 또 다른 행성을 가상현실로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세컨 라이프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세상에 또 다른 내가 존재하는 것이죠. 또 오큘러스를 통해서 가상현실 속에서 쇼핑을 할 수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요. 친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뇌파를 이용해서 명령을 전달하는 뉴로스카이 예를 보겠습니다. 자, 뉴로스카이는 소프트웨어인데요. 뇌파를 통해서 200가지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원래는 그 장애자들한테 이용이 되었던 것인데 현재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뇌파로 조종하는 헬리콥터 예를 잠깐 보시면 How do I put on this brain hat even? This monitors my brain waves and then transmits it to a helicopter and flies it, right? This is weird. I'm supposed to. 또 몸하고 컴퓨터의 첫 융합 사례로 구글의 글래스를 들 수 있는데요. Here are the basics of how to use glass. This is your touchpad. It runs from your temple to your ear. Tap the touchpad to wake up glass. You should see the display above your line of sight. Adjust it to see everything. The home screen shows a clock. This is your timeline. It's a row of cards. Things to the left are happening now or coming up, like the weather, an upcoming flight, or an event in your calendar. You can tap on any card to see more. Swipe down anywhere to go back to the timeline. Cards to the right of the home screen are from the past, for example, messages, videos, or photos. Tap on a photo to share it and choose one of your friends.
Swipe down to go back to standby. And have fun exploring. 미래학자는 레이 커스와일은 2045년에는 우리의 뇌 정보가 컴퓨터로 담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90년 안에는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미래 사회는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가 구분이 없어지고 이게 현실인지 가상현실인지 인간과 기계의 구분도 없어져서 로봇인지 사람인지 구별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현실 사회의 두 가지 특징이라고 하면 바로 가상화, 핸드폰, TV, 구글 글라스, 오큘러스를 통한 가상화가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통한 지능화가 또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현실 사회의 특징으로 초개인화, 극도로 사람들은 이기적인 디지털 인간으로 변할 것이다. 또 초인간화, 인간을 뛰어넘는 얘기죠. 인간의 한계, 즉 우리의 근육은 로봇, 우리의 지능은 뇌,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이라는 것. 초사회화, 인간들이 이제는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즐기면서 사는 즐기는 사회가 올 것이라는 거죠.